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장외 집회를 놓고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집회 참석 인원이 30만 명으로 성공작이었다, 이렇게 지금 허풍을 떨면서 평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17,000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죠. 민주당도 30만 명이라고 했다가 또 10만 명이라고 했다가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30만 명은 좀 너무 심한 허풍이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인 평가는 집회 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일찌감치 동원령을 내렸죠. 일찌감치 동원령을 내리고 전국 지역구에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석자 수는 아마 대실망이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전국 254개 지역구죠. 254개 지역구에서 지역구마다 100명씩만 동원한다고 치면 25,000명입니다. 아마 경찰 추산 17,000명이었으니까 2만 명에서 25,000명 정도 사이로 보면 타당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등 가까운 지역구에서는 몇백 명씩 동원했겠죠. 몇백 명씩 동원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숫자라면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숫자일 것입니다. 그 정도 열기였다면 아마 일반인들은 참석자가 거의 없지 않았을까,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도 민주당의 이번 집회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집회다, 이재명 방탄이 목적이다, 이런 사실을 대부분이 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좋은 가을날 굳이 정치 집회에 참석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장외 집회 속내는 아마 삼척동자들도 모두 알고 있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부 급박이 당면한 목표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집회로 시작해서 분위기가 고조되면 분위기를 끌어올리겠죠.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윤석열 정권 퇴진,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속내를 굳이 감추지도 않아 왔습니다. 역풍이 두려워서 마이크 앞에서는 차마 탄핵이란 말을 꺼내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장외 집회를 할수록 강도를 끌어올려 나가겠다, 그런 속셈이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2016년에서 2017년 그때 그 촛불 집회 시즌2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의 희망사항에 그칠 것입니다. 벌써 첫 번째 집회로 그 희망사항이 그칠 것이라는 점이 입증이 됐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지난 주말 시위를 외면했던 것도 이재명의 그 같은 시커먼 속내가 쏙쏙들이 들여다 보였기 때문이죠. 아마도 민주당 장외 집회의 끝은 이재명의 실각이고 이재명의 감옥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자기 페이스북에 서울역 집회를 둘러본 소회와 함께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과거처럼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했는데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이재명이 총동원령을 내렸던 지난 주말 집회 규모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 당시 광화문 태극기 집회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도 집회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경찰 추산으로 2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면 과거 집회와는 결부터 분명히 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집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봐서 확실한 현장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열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좀 다를 수도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젯밤 뉴스를 보니 현장 분위기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성공적이었다면 MBC 같은 이런 좌파 언론에서 건물 옥상에서 쫙 촬영하겠죠. 촬영해서 오늘 오늘 장외 집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 과시를 했겠죠. 그런데 다들 보셨겠지만 그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 길지도 않죠. 길지도 않은 4차선 도로에서 열렸던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만한 장면을 연출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집회장에서 본인들은 목이 터져라 외쳐댔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만큼 범죄자 이재명이 정의의 사도가 된 양 떠드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결론은 이재명 감옥행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집회가 왜 이런 동원에 실패했고 또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좌파들의 집회 동원 능력이 8년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좌파들의 인원 동원의 최전방에는 항상 민주노총이 있었죠. 민노총의 역량이 그때와는 과거와는 지금 판이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판이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비 공개로 인해서 민노총이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인원과 동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꽤 설득력이 있는 분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랑할 만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노조의 힘을 뺐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그런 정부의 역할들이 이렇게 하나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화물노조의 파업에 초강경 대응해서 길을 꺾었죠. 그리고 건설노조의 폭력 행사, 건폭이라 그랬죠. 건폭에도 엄격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조의 힘이 상당 부분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걸핏하면 도심에서 집회를 일삼던 민노총 집회, 지금 요즘 최근 많이 사라졌죠.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처럼 정치 집회 때마다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일은 아마 굉장히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배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016년 탄핵 집회에서는 중국인들의 조직적인 집회 동원이 눈에 띄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과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매주 가족들을 동원해서 탄핵 집회에 나갔고, 그 인원은 매주 5-6만 명 정도로 추산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의 조직적인 집회 참석은 내정 간섭으로 크게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촛불 집회에 힘입어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집권하고 난 이에 중국의 내정 간섭을 문제 삼기는커녕 중국의 저자세로 일관했던 기억 지금도 생생하죠. 취임하자마자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서 중국의 3불 1한,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또 한미일 군사동맹, 이런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3불과 그리고 사드 운용 과정에서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는 1한, 그 3불 1한으로 중국에 굴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대국 이렇게 지켜 세우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로 몸을 낮췄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도 10기 중 8기를 혼밥하면서도 그때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던 것이죠. 그런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중국에 대해서 원칙적인 외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실패한 세 번째 이유로는 국민들의 탄핵 피로감이 지목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갑작스런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또 언론들이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가짜뉴스에 얼떨결에 탄핵 선동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험으로 초래된 문재인 정권의 나라 망치기, 그 지옥 맛을 톡톡히 봤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사리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좌파 세력이 보수 진영을 어떻게 말살시켰는지,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 탄핵을 누가 또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또 좌파들의 선동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추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방탄 집회에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동조할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회를 지금 이제 장외 집회를 시작했으니까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인원 동원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도 15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에는 추진 동력이 급속하게 약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일반 국민들도 이재명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더욱 굳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김 전 비서관은 또 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김영선 덕담한 것 가지고 탄핵한다면 주변에 7명이 죽고 범죄 혐의가 11개가 되는 이재명은 처형감이 아니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자신의 방탄을 위한 선동은 그리 쉽사리 먹혀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성회 전 비서관의 주장처럼 이재명만 구속시키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의 탄핵 책동에는 단호하게 대치하면서도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쇄신 방안을 강구해서 더욱 내실을 다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부 유튜브에서는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 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수 진영의 성공을 바란다면 적어도 내부 분열을 획책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